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넘는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 강의 심화편 제13강 주제인 고대시대의 승려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한 총 3강에 걸쳐가지고 고대시대의 문화 파트를 다룰 건데, 일단 거기서 가장 먼저 다룰 게 고대시대의 승려입니다. 그래서 사실 승려 파트는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좀 용어도 어렵고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이 상당히 까다로워하는, 사실상 윤리 파트에 더 가깝기 때문에, 사상사. 그래가지고 많이 좀 접근을 힘들어하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각 승려마다 조금 이렇게 키워드를 묶어가지고 설명드리는데, 만약에 제 유튜브 영상에서 그 한능검의 승려 유형 팀 영상을 보셨으면은, 사실상 여기 강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번 강의는 패스하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한 강의 시간은 제가 보기에 한 15분 내 20분 정도면 충분히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 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 여러분들끼리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시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업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째 주제, 고대시대 승려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범위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인데, 사실상 굳이 따지면 통일신라에 더 가깝기는 합니다. 물론 삼국시대 승려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출제되는 승려는 조금 더 통일신라 시기에 활동한 인물들이 더 확률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길 조금 더 짚어드린 거고, 그 다음으로 난이도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다뤘던 유형에 비하면 기본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키워드 자체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용어 자체를 외우시는 걸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승려 유형을 많이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용어들을 좀 집착하면서 암기하는 것보다는 그 용어들의 그런 특징들을 묶어가지고 좀 묶어서 그렇게 이해하는 스타일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개념적인 설명은 최대한 줄이고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설명드릴 테니까 그냥 그렇게 외우시는 것을 더 권장드립니다. 빈출도의 경우에는 심화편의 경우에는 솔직히 고대시대 승려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승려를 조금 더 압도적으로 많이 권장드려요. 그래서 만약 고대시대, 고려시대 승려를 붙는다면은 그 심화편 한정에서는 최근에는 고려시대의 승려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둘 다 힘들면은 일단 고려시대의 승려부터 먼저 공략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학습 전략 같은 경우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첫 번째, 일단 각 승려랑 관련된 뭐 사찰이라든지 뭐 서적이라든지 내지는 업적이라던가 관련 특징 등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승려가, 제가 지금부터 승려를 총 5명을 다룰 거거든요. 그 승려 5명 중에서도 저는 이 의상과 원효부터 공략하는 걸 권장드려요. 왜냐? 시험 문제에서 승려 유형을 내면은 얘네가 한 8, 90% 먹고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나머지 승려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잘 나오는 게 해초예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은 의상, 원효, 해초부터 먼저 공략하세요. 그래도 얘네 둘이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얘네부터 먼저 파세요. 해풍선님, 왜 얘네 둘이 왜 잘 나오나요? 키워드가 많아서요. 단순합니다. 키워드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키워드 꼴라 한두 개 내는 사람들 내면은 당연히 문제 다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키워드가 먼저 많은 인물부터 공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풍선이 그래도 좀 시험제 쉽게 풀고 싶은데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출제자 맘이에요. 아무튼 간에 각 승려의 대표적인 키워드의 특징도 그래가지고 좀 묶어서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출제 원리의 경우에는 문제 또는 정답에서 각 승려와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가 언급되고요. 그리고 대체로 의상 및 원효가 직접적으로 출제될 확률이 높은데, 굳이 따지면 여기다가 해초까지 추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먼저 그러면 자주 출제되는 승려 키워드부터 먼저 공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승려는 의상인데, 제가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조금 묶어가지고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그 승려 유형의 공략법을 조금 응용한 건데, 거기다가 조금 더 키워드를 추가했다, 그 정도만 차이점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의상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은, 사찰이랑 종파와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나온다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굳이 따지면은 고려 시대에 들어가면은 어떤 뭐
제가 나중에 다룰 거긴 한데 의천이라던가 뭐 진울이라던가 요새란 승려가 또 있거든요. 이 승려마다 각자 관련된 사찰이 있고 각자 관련된 또 종파 비슷한 게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방법은 굳이 따지면은 고대 시대 한정에서만 쓸 수 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좀 키워드를 더 잘 구별할 수 있다면 어차피 제가 고려 시대 가서 어떻게 더 할 수 있을지 설명을 다 드릴 거긴 하지만 일단 그 고대 시대 한정에서 만약에 사찰이라던가 종파 같은 키워드가 일단 문제에서 언급이 되면은 의상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찾는 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의상이다. 이렇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 의상과 관련된 대표적 사찰로서 낙산사와 부석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 부석사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화엄정이라는 그런 일종의 종파를 이렇게 좀 이렇게 주도했는데 이 화엄종이란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의상이란 인물은 원래 원효랑 달리 이따달 원효랑 달리 당나라를 유학한 유학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당나라를 유학하면서 당시에 그 화엄학이란 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중국의 그런 불교 종파 중 하나인데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화엄종이란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 화엄종이란 건 굳이 쉽게 말하면 그 불교의 경전이 그 화엄경이란 거인데 그 화엄경을 좀 더 중시하는 그런 일종의 종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깊게 모르셔도 되고 굳이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은 일단 이거까지 설명드리면 일단 화엄인승 법궤도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그 화엄학의 내용을 정리한 시문집이에요. 그래서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여기 야한 승려란 키워드까지 적어놨는데 약간 그 이따다로 원유랑 비교하면은 저는 이 의상을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의상이란 인물은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이니까 사춘기야. 사춘기니까 말을 더럽게 안 들어. 하도 사춘기라서 막 몸에 화도 많고 약간 좀 사춘기 오다 보니까 이런 거 관심 저런 거 관심 많으니까 이 의상이란 인물은 화도 많고 약간 관음적인 거 막 야한 거 막 이런 거 막 빨간 비디오 이런 거 찾아보고 그런 인물이라 생각하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관음신이라는 건 사실 그런 뜻은 아니고 굳이 정확하게 설명드리면은 그 관세보험사를 이렇게 좀 더 중시하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은 관세보험사는 여러 가지 부처 중에 한 명인데 약간 좀 현재 그 중생들에게 좀 구자는 그런 부처가 관세보험사래요. 근데 뭐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면 어려우니까 의상은 사춘기다. 그래가지고 화도 많고 관음적인 거 야한 거 생각한다. 이렇게 외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찰 키워드 생각하라. 그래서 약간 표정만 보고 약간 이런 음흉한 미소,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승려 제가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암기법으로서만 이렇게 제시하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원효입니다. 원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러분들이 사진만 봐도 좀 느끼겠지만 뭔가 의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겉으로 봤을 때 이게 뭔가 젊은 느낌이 있다면 이 원효 같은 경우 이게 수염도 덕지덕지나고 약간 뭔가 좀 더 아저씨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전 그래서 원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른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게 좀 더 쉽다 봐요. 그래서 약간 의상은 청소년, 원효는 어른 이렇게 구별하는 게 좋은데 굳이 이 원효 키워드를 찝어드리면은 서적 및 불교 대중화랑 관련된 키워드 그리고 사상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 그 승려가 원효이다. 이렇게 외우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래서 대표적인 서적 키워드로서 여러분들이 금강 삼매경론, 대승기, 신론소, 신문화정론 이런 게 있는데 이 금강산매경론이나 대승기 신론소는 이 금강산매경이라는 그런 불교 경전에다가 주석, 그러니까 조금 더 보충 설명한 거 그거고 이 대승기 신론소도 대승기 신론이라는 그런 불교 경전 관련된 거에다가 얘가 주석 같은 걸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당시에 그런 불교 경전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게 뭔가 전문적인 지식도 뽐냈었고 이 신문화쟁론이란 거는 이 당시에 그런 불교의 이론 같은 거를 크게 10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만든 게 신문화쟁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책 이름을 외우면 어려우니까 고대 시대 한정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서적과 관련된 키워드가 나온다. 그럼 일단은 원효를 의심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이름을 다 외우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특정 포인트 잡아가지고 일단은 조금 더 속어법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제가 보기에 2개까지 남거든요. 그러면 2개 중에 하나는 제가 나중에 다뤄드리는 고려시대 승려 암기법까지 연계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쉽게 공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약간 의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당나라 유학파 출신은 조금 그런 엘리트적인 약간 조금 다른 나라 물도 먹은 그런 느낌이라면 원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엘리트적인 느낌보다는 약간 조금 민중, 그 대중을 위한 그런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런 무예가라는 향가를 만들어 가지고 약간 누구나 이렇게 뭔가 불교의 내용 같은 걸 쉽게 전파할 수 있게 그 노래 같은 것도 만들었고
이 아미타 신앙이란 것도 만들었는데, 이 아미타 신앙이란 건 쉽게 말하면은 약간 누구나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면은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앞서 다룬 의상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열심히 해. 막 외국물까지 먹고면서 약간 좀 엘리트적인 느낌이라면, 반대로 원효 같은 경우에 내가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니네들이 약간 대중들이 너무 이런 거 공부하기 어려워. 그러면 이런 거 노래 부르고 아미타 신앙,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구제될 수 있다. 조금 더 대중적 접근한 키워드가 많은 게 원효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심사상, 화쟁사상처럼 뭔가 사상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것도 원효인데, 이 일시사상 여러분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 해골물 관련된 설하거든요. 원래 이 원효란 승려도 당시에 그 당나라에 유학 알렸었는데, 그 자는 길에 뭐 어디 약간 동굴 같은 데 먹다가 그때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해골물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 해골물인 걸 알지 못했을 때는 마실 때는 맛있게 꿀꺽꿀꺽 하다가 나중에 해골물인 거 아니까 우액 다 뱉었는데, 이때 깨달은 거예요. 일심사상이, 그래서 좀 쉽게 설명드리면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 마음 먹기에 따라 생각하는 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게 일심사상의 핵심이고, 화쟁사상이란 거는 당시에도 약간 좀 불교의 종파 같은 게 좀 이렇게 다양했었는데, 그런 불교의 종파끼리 하도 싸우니까 이런 걸 조금 그런 대립을 해소하고 조금 더 화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약간 좀 싸우지 말고 화친하자, 싸우지 말고 다 같이 화하고 그 지내자, 조금 그런 맥락인 게 화쟁 사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겸손함, 파괴성 이렇게 지웠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일단 이 소선거사란 거는 자신을 조금 낮춰서 하는 표현인데, 약간 나는 작은 별이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 위대한 인물이야, 나 그냥 작은 별입니다. 이렇게 좀 겸손하게 자신을 부른 용어가 소선거사고요. 그리고 설총의 아버지예요. 제가 이거 나중에 인물 유형에 다시 다룰 건데, 원래 우리가 흔히 승려하면 결혼도 못하고 그럴 거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원효 같은 경우에는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총이라는 인물에 나왔어요. 그래서 당시 요석공주랑 결혼했었는데, 아무튼간에 이 설총의 아버지 아니면 설총을 낼 때 원효가 아빠이다, 아니면 원효의 아들이다, 이렇게 문제 키워드로 실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출제율이 비교적 낮은 승려를 공략할 건데, 제가 여기는 제시한 이유가 뭐냐면 키워드가 정말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심화편도 해초 정도는 외워도 돼요. 그나마 얘 중에 낸다면 해초가 그나마 잘 나오는데, 해초는 딱 쉬워요. 중앙아시아를 기행했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기행해가지고 왕호천축국전이라는 그런 일종의 기행문을 저술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천축국이란 단어를 좀 알아두면 이게 외우기 쉬워요. 뭐냐면 이 천축국이란 거는 인도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그런 좀 옛날식 인도를 부르는 말이 천축국인데, 5천축국이니까 당시에 인도가 대충 뭐 이렇게 있었다면은, 제가 지금 그림을 지금 제가 잘 못 그려서 이렇게 한다면, 그 천축국이란 거는 그 고대 인도인데, 당시에도 뭔가 당시 이렇게 지금 인도처럼 그런 게 아니라 되게 국가가 많이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5개의 그 천축국을 뭔가 다가 왕래한 거를 적은 글, 그러니까 5개의 고대 인도의 그런 나라를 내가 왕래한 것을 적은 게 왕호 천축국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약간 뭔가 분지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중앙아시아,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번 인도 사진 봤으면은 뭔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있는데, 이 중앙아시아를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초의 경우에는 내가 이 중앙아시아까지 멀리 가면 되게 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인도까지 가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해초를 뜯어 먹었다.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고, 나머지로 이 원광과 자장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원광 같은 경우에는 이 신라의 진평왕이라고 있는데, 진흥왕 좀 이후일 겁니다. 그래서 이 진평왕식에 걸사표라는 걸 만들었어요. 뭐냐면 이 걸사표라는 거는 이 신라가 이 고구려를 치고 싶어가지고 수나라에게 군사를 요청한 글이 원강이에요. 그래서 약간 당시에 약간 좀 이런 문장 같은 거를 지어준 게 원강이고, 세소고개란 것도 지었거든요. 뭐 사군이충, 사친이요, 뭐 임전무태, 교우이신, 뭐 살생유태, 이런 식으로 이 세소오개라는 거는 당시에 화랑도의 그런 규율을 제시한 게 세소오개예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보기엔 이 걸사표보다는 여러분들은 이 세속오개만 외우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약간 좀 여기 있는 세속적인 거, 이 세속이란 말 따가지고 이 원강이란 인물은 이런 세속적인 고스톱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 원강이란 인물은 세속적인 고스톱을 해가지고 광 따는 걸 좋아한다. 세속적인 고스톱을 해가지고 광 따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자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 드렸을 거예요. 선덕여왕에게 황룡사 구충목타 건립을 건의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당시 황룡사라는 사찰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목탑을 만들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부처의 힘, 어떻게 보면 불교 힘을 통해 가지고 약간 좀 나라도 지킬 수 있고 뭔가 외적도 막을 수 있고 성장할 거고 그런 의미에 담아서 만든 게 황룡사 구층 목탑이에요. 이게 사실 나중 가면은 제가 나중에 그 고려시대 대외항정 유형 다룰 건데 이게 나중에 그 고려시대 몽골의 3차 침입 때 소시됐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나중에 좀 외워두시고 좀 이건 쉽게 외우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황룡사 뭔가 우리가 흔히 짜장면 먹잖아. 짜장면. 그러니까 짜장면 먹으면 뭔가 약간 좀 약간 중국의 그런 건축물 뭔가 만리장성 약간 이런 것처럼 그런 가게 이름 가진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황룡사 집을 약간 짜장면 집으로 외우는 거예요. 짜장면 집. 그래서 황룡사의 짜장면, 황룡사의 짜장면 이렇게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외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이 해초의 경우에는 중앙아시아까지 멀리 가니까 먹을 게 없어서 해초를 뜯어 먹었다. 원광의 경우에는 세속적이라 고스톱을 하면서 광을 따먹었다. 자, 이 자장의 경우에는 황룡사의 짜장면 이렇게 외우시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유형 풀어보겠습니다. 자, 왼쪽 문제. 자, 여기 보면은 쭉 읽어보니까 태백산의 부석사, 남학의 화엄사. 자, 그리고 여기 좀 읽어보면은 법계도서인 뭘 이거 짚고 법계도서 그리고 간략한 그런 주소 붙여가지고 1승. 자, 합치면 뭐겠어요? 자, 여기 1승 법계도 이런 말 있죠. 그래서 1승 법계도 그럼 뭐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화엄 1승 법계도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제가 뭐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화엄사, 부석사, 사찰 나오면 뭐였어요? 제가 사찰이 언급되면은 의상이다. 고대시단이어서 그래서 문제에서 사찰이 언급되면은 의상을 의심해보라 이렇게 풀라 했습니다. 그럼 한번 풀어보죠. 자, 1번 황룡사 구충목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자, 이거는 황룡사 짜장면. 자, 2번 무예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를 노력했다. 제가 불교 대중화 관련된 거는 여기 있는 이분이라 했죠? 틀렸고 3번 보현시본가를 지어 불교교를 전파했다. 아, 이건 제가 나중에 고려시대 가서 다룰 건데 이 보현시본가는 균열 키워드입니다. 틀렸고 4번 인도와 중앙아시아 다녀와서 왕호 천축국전을 남긴 거는 그 해초를 뜯어먹으신 해초고요. 자, 5번 현세 고난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신앙을 강조했다. 제가 그래서 이 의상의 경우에는 아직 청소년이라 화도 많고 야한 생각 많이 하시는 분이다. 정답 5번이고요. 자, 이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사진만 보자마자 눈치챘을 텐데 뭐 그거 모른다 치니까 일단은 보면은 자, 아들이 설총이고요. 자, 무예가. 자, 이건 불교 대중화를 위한 향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은 마음먹게 달렸다는 일심사상. 그래서 제가 불교 대중화, 가조, 그리고 사상 관련된 거 뭐라 했습니까? 원효라고 했습니다. 문제 금방 풀리죠?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대승기 신론소 신문화쟁론을 저술했다. 제가 뭐라 했어요? 뭔가 이런 식으로 서적과 관련된 키워드 나오면 원효 의심하라. 정답 1번이고요. 2번 화랑도의 규범위로 세속 5개를 제시했다. 화랑도의 규범. 아무튼 간에 세속 5개는 세속적인 고스톱을 치시기 좋아하시는 원강. 자, 3번 화엄의승 법계도를 지어 화엄종 정리한 거는 의상. 4번 인도와 중앙아시아 여행하고 왕호 천축국전을 저술한 거는 제가 그 풀뜯어 드신 해초라 했었고 마지막으로 5번 당에서 귀국하여 황룡사 구충목타 건립을 건의한 건 제가 아까 언급한 자장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여러분들도 승려 유형 어렵지 않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문제만 풀고 끝내겠습니다. 다른 인물 같은 경우는 지적적인 기출 그런 출제 사례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이 인물을 다루는데 제가 지금 보면은 아까 제가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사실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인도양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죠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인물 같은 경우에 이 중앙아시아라는 키워드가 나올 확률이 높고 가끔씩 이렇게 지도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 자, 인도 중앙아시아를 기행한 거 뭐야, 그 중앙아시아까지 멀리 가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풀 뜯어 드신 해초다. 이렇게 풀라 했죠. 자, 보겠습니다. 1번 불국사를 참고했다. 자, 불국사를 참고한 건 제가 김대성이 건의했다 했죠. 뭐 왕식으로 따지면 경덕왕입니다. 자, 2번 화엄사상을 정리했다. 자, 화가 많으신 분은 청소년 의상. 3번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다. 이건 제가 고려시대가 다룰 건데 이 인물은 의천입니다. 4번 왕호 천축국전을 저술했다. 제가 뭐라 했어요? 자, 천축국은 인도 5개의 인도의 국가를 왕래한 기행문. 정답 4번이고요.
5번 선종과 교종의 통합을 주도했다. 이게 나중에 가면 그 고려시대 그 나중에는 그 약간 좀 불교 교단 통합운동 이런 게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선종 중심으로 좀 교종의 통합을 주도한 거는 진울이라 승려. 제가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고려시대 승려 파트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지금은 제가 강조한 승려만 다시 한번 깔끔히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13강 고대시대 승려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에서 활용된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고 이번 강에서 활용된 기출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13강 고대시대 승려 강의 보시느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4강 고대시대의 불상과 탑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